네, 다음에는 일본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학 일반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랑가지오 활동과 랑과 파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니피엥, 시니피에, 시니피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와의 음성학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는 통시적인 연구라든지 공시적인 연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러한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음성, 소리에 대한 연구와 파롤에 대한 연구야 또는 시니피에 대한 연구라고 시니피앙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책을 써졌으면 어떤 개념이 문자화된 거라든지 녹음 파일 같은 거 쓰면 어떤 소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주로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파롤, 음성에 대한 연구도 실제적인 연구로서 물리적인 것의 연구로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일본어의 기원, 일본어라는 언어가 음성을 살펴보기 전에 일본어 음성학을 살펴본 데 앞서 가지고 일본어의 기원에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본어는 어떠한 소리로서 어떻게 변천되었고 또 일본어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기원이라고 해도 그 시대에 가볼 수는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 나타난 자료죠, 그렇죠? 자료들을 보듯이 여기 나온 대로 이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고리죠, 그렇죠? 대개 지금 문자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시니피앙은 존재하고 있지만서도 시니피에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니피앙, 이러한 문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런 키라는 문자나 소리가 어떠한 시니페, 즉 이미지라든지 개념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추정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런 일본어의 이 일본어라는 언어는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왔고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형식적인 면이죠. 음성적인 면에서 고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北アジアの諸言語の系統を求める学説。 북방아시아 제민족 언어에서의 그 언어로와의 계통을 모토메르 구하는 학설이 있다. 다음에 아르타이 쇼고, 알타이 제오, 알타이 어족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한국어도 그렇고요. 마다 우라르 아르타이 쇼고니属するとする説또는 우랄 알타이 어조 제어에 속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 자, 한국어도 무스비츠게르 세츠, 한국어와 연결시키려 하는 설도 있고요.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도 SOV 형태로 유사하죠, 그렇죠? SOV 형태로 똑같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어는 SVO 형태가 되겠고, 그렇죠? 이런 문의 구조도 비슷하고 문법 이러면서 문법이 좀 유사하다 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계통의 언어가 아닌가, 또는 비슷한 유사한 단어라든지 소리도 많이 발견됨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수민족인 북방민족이죠. 아이누어족의 아이누어. 지금 아이누어는 현세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자료라든지 시니피앵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관계를 주장하는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이누어들이 북방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북방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남포아지아, 남방아시아 쇼갱고니 케이토 모토메르세츠, 남방아시아 제어넷의 계통을 찾으려 북쪽에서 언어가 흐름이 내려왔냐 또는 남쪽에서부터 왔냐 이런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이, 폴리네시아군이 적스르토스르세스, 말라이라든지 폴리네시아어에 속한다고 하는 설이 있고, 티벳 또 미르마고, 미르마는 미얀마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마라 해서 미르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설이 있다.
뭐 남방어죠, 그렇죠? 다 남쪽 동남아시아 언어라든지 이런 계통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각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것을 우리가 대조해 봅니다, 그렇죠? 다이쇼 해가지고 또는 비교하거나 또 대조하거나 비교해가지고 서로의 유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친족 관계다 그래서 언어 간의 어떤 뭐 계통을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비교 언어학이라고도 합니다. 비교 언어학. 자, 그 다음에 인도 남부의 타미르고니 독대의 시오토스르츠 인도 남부의 타미르어하고에 또 특정시켜서 연결시켜서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고 같은 계통이다. 그다음에 잉오고 인구어와 무스비스케를 같이 연결시키는 학설도 있다. 뭐 영어 쪽이 되겠죠. 그죠? 인도 게르만어라든지 게르만고니 또 모토메르세스 인도나 게르만어의 계통을 찾으려고 하는 설이 있고 요로파 쇼고 또는 관계요목 사그로세스 유럽의 여러 언어들과의 관련을 찾으라는 설이 있다. 뭐 다양한 설이 있고 뭐 우리가 뭐 이제 바벨탑이라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처음에는 뭐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그 언어들이 이제 갈라지고 나와서 여러 개의 언어가 됐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어떻게 사실이라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찾아가면 역시 언어가 하나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면 뭐 모든 언어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의 시발점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언어 자료들을 가지고 시니피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련지어서 찾아나가는 그렇죠, 계통을 찾아나가는 그렇죠. 이러한 소리가 한국에서 이러한 소리가 뒤에도 설명했지만 일본에서도 유사한이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이 유사한 소리로서 나타내지더라. 그렇죠? 시니피앙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봤을 때 이 언어와 이 언어는 계통적으로 서로 같은 친족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에는 대개 음성이라든지 역시 의문이 언어의 계통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문 법칙이라든지 음성의 유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본의 계통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는 니혼고와 돈나 루이케인이属するか? 일본어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자,発生的, 계통적 분류, 발생적이고 계통적인 분류를 보시면은 아르타이 고족, 알타이 어족에 속하다. 어족이라는 것을 랭귀지 패밀리라고 해서 그게 하나다.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와 어떤 의문적인 소리의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랑과 파롤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죠? 의문이 하나의 랑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고 규칙이죠. 소리의 규칙이 되겠죠, 그렇죠? 소리의 규칙이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모음에 우리는 우라는 모음이 있고 일본에는 우라는 모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음성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진짜 소리는 음성 소리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표기할 땐 둘 다 우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의 발음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것이 의문이 되겠고 위에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음운견은 이렇게 줄표로 나타내기. 그렇죠? 이렇게 표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로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소리는 조금 다른 건 원슨 모음에 입술이 둥그러지는 우가 되겠고, 요거는 비원슨 모음 입술이 둥그러지는 으 하는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우로서 인식을 하자. 우리가 만약 일본의 우를 처음에 들었을 때도 요걸로서 인지를 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우라는 걸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의 법칙, 규칙이 또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가 유사하다. 이러면서 또 친족 관계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갖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균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연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자료를 잘 수집해서 균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학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재료를 모아서 연구해서 닮지 않았냐. 이렇게 뭐 완전한 진리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 다음 연구자가 또 연구해서 그걸 보충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이론과 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이케론 택기 분리 유형론적인 분류를 보면은 코차크고 교차라고 합니다. 교차고 니혼고 한국어 교차거라고 하는 것은 교착한단 말이다. 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딱 붙는다. 그래서 일본어 한국어나 이렇게 조사라 그러죠. 그렇죠? 토시라고 하고 또는 조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어미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뒤에 붙게 됩니다. 그렇죠? 뭐 토시라고도 하고 그렇죠? 토라고도 하고 그렇죠? 연다 하면 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뭐 어미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되겠죠. 그렇죠? 논다, 뭐 마셨다, 그렇죠? 네, 미루어 이건 조사가 되겠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용어로 얘기했을 때, 와타시가도 조사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붙어서 영어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안 붙죠, 그렇죠? 영어는 우리가 맨 앞에 와야 주어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가가 붙어야지 주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가 붙으면은 뭐 목적격, 대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가 돼. 문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죠? 문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주어가 된다. 목조가 된다. 또는 과거가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법적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교착어가 뭐 붙어가지고요. 근데 코리스고, 고리보는 중국어가 고리어입니다. 그냥 한자는 한자 딱딱 나눠서 쓰죠. 혼자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토시 같은 게 없죠. 조사 같은 게 입지다 그러면 그렇죠? 각각의 뜻이 다 있죠.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래서 고리보입니다. 뜻을 세워라. 그렇죠? 설립자의 뜻 지체가 되죠. 근데 베트남어도 고리보죠. 그렇죠? 고리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베트남어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베트남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중국어에 워, 아이, 니 이게 되죠. 그죠? 워 나는 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순이라고 좀 여기는 SVO 형태입니다. 우리는 SOV고 중국어는 우리하고 어순이 좀 달라서요. 영어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SVO 형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사랑합니다. 그렇죠? I 니 너를 그렇죠? 당신을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 고리법입니다. 그렇죠? 각각 얘는 명사, 동사 그렇죠? 또는 대명사 이렇게 돼 가지고 다 대명사죠. 저기 되고. 근데 굿세츠고 굴절어입니다. 굴절하는 겁니다. 굴절. 자, 굴절은 영어가 되겠습니다. love가 동사이고 lovely 하면은 부사가 되죠. 그 다음에 loveness 하면은 명사가 되죠. 그래서 굴절된다는 것은 우리 굴절하면 비시굴절하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품사도 바꿔가게 돼 있죠. 그렇죠? 한국은 이런 형태는 없죠. 그렇죠? 일본어도 그렇고요. 그다음 에스키모 같은 것은 우리가 호고고 포하보랍니다. 포하보. 포하보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합쳤다, 포괄적으로 합쳐졌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쭉 마치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렇죠? 니기룬띵 가프간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소리가 쭉 음성이 쭉 쉼 없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 와타시와 다베 츠즈겠다. 나는 계속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쭉 하나의 단어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된다. 이 안에 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포화버가 되겠습니다. 니기루가 와타시와 시다. 나는 무엇을 했다. 운띵이 시바라고 잠시 계속 그죠? 근데 아프 하는 것이 먹었다, 먹는다 이 뜻이고 간이 반복한다. 그렇죠? 잠시 나는 먹는 것을 반복했다는 뜻이 니기루 운띵 아프 간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이어지는데 여기 뭐 다 있다는 겁니다. 그쵸? 문장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준가라미다 니혼고 어순으로부터 본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순으로부터 일본어를 보시면은 아르타이 쇼고 니혼고 한국어 알타이 제어를 보시고 일본어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알타이 제어라는 것은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아시아가 되겠죠. 그렇죠? 좀 북쪽이 되겠고요. 북방아시아 쪽인데 그걸 쭉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나라들 또 민족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있고 그런 언어들을 일괄적으로 알타이 언어다 이렇게 제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르타이 쇼고노 교스 덕초 이렇게 나오죠. 알타이 제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렇죠? 읽어보시면은 마즈와 먼저는 모인 조화を行う모음 조화를 행한다. 모음 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양성 모음이라는 게 있고 음성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모음이라고 양모음이라고 음성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음성모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글에서 보면 대개 아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양성모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어라든지 우 이런 것들이 음성모음이 됩니다. 근데 의 같은 거는 중성모음이라고도 하고요. 이 같은 거는 그러니까 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음양의 설에 의해서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이건 발음의 편의상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음 같은 건 혀가 입이 얼마나 벌어지고 닫아지고 혀가 얼마나 앞으로 이동하고 뒤에 따라서 되는 건데 뭐 이동을 적게 하려면 적게 한 것이 발음이 편한 것이고 또 이동을 적게 하려면 같은 모음끼리 계속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그쵸? 어머니다, 어머다 음성모음이 가죠, 그쵸? 아버지도 원래는 아바지 이렇게 하죠. 이북 같은 북한에서는 아바지 이렇게 되겠지. 아바지는 식으로 아바 하는 것이 아버 하는 겁니다. 아바가 발음이 편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전에는 옛날 언어일수록 좀 규범적이고 잘 지켜졌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변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양성, 염성끼리 뭐 올라가는 성질이 우리가 모음조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타이어의 특징으로서 모음조화가 있다는 겁니다. 모음조화가 있고 인도어로 보면 영어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설명했듯이 교차거다, 고짝그거다, 그렇죠? 조사, 토시거, 어민 같은 것이 발달돼 있다. 일본어도 한국어도 그렇고 알타이 제어들이. 그다음에 겐소크 토시대 SOV 같다. 슈거, 목대기거, 주스거너, 고중어 도루. 원칙적으로 SOV형을 취한다. 주어나 목적어, 수로가 됩니다. 어순을 취한다. 문법적으로. 아까 중국어는 아이니에서 동사가 먼저였죠. 영어도 마찬가지. I love you. 그쵸? 영어하고 중국어 같은 어순이 같죠. 그쵸? 우리는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SOV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어나 영어나 우리하고는 다르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테마스 목적어 앞에 오지 않았다오가 그렇죠? 그래서 SOV 형태입니다. 일본어,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유사하고 어순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알타이어는 우리말이나 일본어 같이 기본적으로 SOV다. SVO나 SOV 형태를 취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타이 제어들은 좀 학습하기가 쉬운 면도 있겠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고토니 R가 立つことを嫌い。固有語に고토아르의単語をほとんど持たない. 어두에 R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피한다. 기라이 싫어해서 고유어의 어두에 R의 단어를 갖는 것은 거의 없다. 거의 갖지 않는다. 즉 R이라는 것은
리을 발음 같은 게 되겠죠, 그쵸? 리을 발음. 우리말에 보면도 우리들도 보면은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어두에 불편한 발음하기가 알 발음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 그쵸?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소리도 리을로 시작하는 그러한 말이 없죠, 그쵸? 그래서 라, 그쵸? 그리고 갖다 나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그쵸? 그쵸? 근데 려 하는 것은 여로 발음한다든지, 그쵸? 그쵸? 녀도 여로 발음한다든지, 그쵸? 원래 여자도 니어자죠, 니어, 계집 니어인데 여로 발음하죠, 그쵸? 이런 것들이 두음 법칙이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익 같은 것도 원래 리죠. 오히려 리자, 리. 중국어는 그런 게 오죠, 그쵸? 리익인데 이게 리인데 이로 발음하죠. 이런 거 들은 법칙. R이 오는 걸 피하죠, 그쵸? 일본어도 마찬가지 알타이시어도 R음이 오는 걸 피한다. 일본어도 R음이 오는 것은 한자어는 한자어는 한어라 그래서 일본어는 아까 이익을 이를 리라고 해요. 리액기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R이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실제로는 외래어입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외래어를 제외하고 고유어에는 R이 오지 않습니다. 일본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외래어조차도 R음이 어디 오는 걸 피해서 리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어두에 R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알타이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음사학적으로요. 그 다음에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점을 보시면은 고대 일본어, 그렇죠? 고다이고에는 모음조화가 있었다. 한국어도 그렇죠, 그렇죠? 한국어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중기조선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두음 법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모음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토니 R온과 고나이. 일본어도 한국어도 어두에 R음이 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닌쇼, 세, 가즈, 스라고도 하죠. 그쵸? 스라고 하고 그쵸? 가즈는 수가 되겠고 스로 합시다. 스 갖고 할 때. 각근이 여러 곡의 행가가 나이. 인칭이라든지 성, 수, 격에 따른 어형 변화가 없다. 영어 공부하셨으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칭에 따라서 영어는 형태가 변하죠. 굴절어로서 그렇죠? 성에 따라서도 변하죠. 그렇죠? 복순의 안에서 푸치, 피스로 변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child가 children으로 복수로 변한다는 이런 식으로 어형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발틀 이렇게 어미를 붙이죠. 그렇죠? 이거는 발이고 복수일 때는 발들 해가지고 역시 들이라는 교착어로서의 어미를 접속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어형 자체가 단어 자체가 낱말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성에 따라서 영어는 또 바뀌죠. 그렇죠? have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가 또 어형 변화해서 has가 된다든지 그렇죠? do가 knows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한국어나 일본어에 그런 게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센지시가 나그 코우치시였고 전치사가 없고 후치사를 쓴다. 후치사는 조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영어는 전치사 같은 투 같은 거 투부정사라 그래가지고 투부정사 이런 것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투를 전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앞에 오는 거라고 다 그렇죠? 근데 일본어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조사같이 뒤에 붙는 거는 있다. 그렇죠? 와타시가 이렇게. 근데 슈쇼크고와 히슈쇼크고의 前に 목적어와 도시의 前に 来る. 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앞에 온다. 그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형용사 같은 거가 우리가 대표적인 수식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 그쵸? 이렇게 하면은 경치가 명사의 피수식어죠.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영어도 뭐 그렇죠.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that 이하로 형용사절에서 뒤에 와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목적어는 노시노 마이니크루. 예, 목대기고와 노시노 마이니크루. 목적어는 동사 앞에 온다. 예, 조시 세츠비고가 나도가 니데이루. 조사 접미어가 일본 한국은 닮아 있다. 그죠? 조사가 뭐, 그죠? 내가 하면은 일본어는 와타시가 이렇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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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학교에 하면 그죠? 펜이 별로 안 좋았어요.学校に 또는 学校에 이런 식으로 뒤에 교착 성분인 조사가 오고, 근데 전멸어는 뭐뭐들이라든지 그쵸? 그쵸? 일본에도 뭐뭐 다치 같은 거 그쵸? 뭐 이런 게 전멸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미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접두어도 있죠, 그쵸? 접두어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루이지 고이가 오이, 유사어이가 많다. 유사어이는 음성적으로 또는 의문적으로 비슷한 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밭전자죠, 그렇죠? 밭. 우린 밭하고 얘기하는 얘들은 밭하. 지금은 다시 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H음이 아니라 P음이었어요. 하행음이. 그래서 파다 이렇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다음 물드 물 미드가 아니라 미드였었어요. 비슷하죠. 그다음에 파리도 파리 하에 파에 비슷하죠. 그 다음에 들판 원자를 부린 벌하고 있죠. 뻘이 어떻다 벌. 여기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라 그렇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다는 걸 아시죠? 이러한 음성적으로 음적으로 유사한 말들도 찾아지기 때문에 일본어 한국어는 유사한 언어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의 개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어가 어디서 왔는지, 일본어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북방계통의 언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일본어는 뭐 명확하게 그 어원이 기원이 어디라고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북방 언어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남방 쪽에서도 왔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뭐 복합적으로 그렇죠? 뭐 남방 쪽에서도 왜 남쪽이로 왜냐면 이제 뭐 대표적인 언어가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 같은 거 가기국이 할 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가 발음의 비타금에 응아 하는 게 있어요. 응아 하는 소리 있죠. 와타시가 해도 되고 와타시가 해도 되죠. 그렇죠? 응아 하는 이런 소리들이 좀 남쪽 계통에 우리가 저쪽 이게 비음이거든요. 코가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지만 코에서 나는 소리인데 우리가 남방 쪽의 민족들 보면은 덥기 때문에 이 비강 쪽이 많이 열려 있어요. 덥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다음은 당연히 콧소리 비음이 발달하게 되고 응앙앙아 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나 베트남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응앙앙아 하는 소리가 콧소리가 많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일본의 와타시가 하는 소리는 뭐 오가라스라는 것, 옹아나스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응아 하는 소리가 남방 쪽에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남방설도 얘기하고 또 뭐 남방 쪽에서 많이 왔죠. 뭐 일본에는 원숭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는데 뭐 그런
뭐 문화학적으로 그렇죠? 뭐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인류학적으로도 남방 쪽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언어도 남방 쪽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방과 북방이 좀 섞인 그런 복합적인 걸로 일본의 계통을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랑 쪽으로 봤을 때 일본어는 한국어 마찬가지로 교차어다.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교차어고 그 다음에 SOV 형태의 어순을 갖는다. 그렇죠?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알타이 제어의 특징을 갖는다. 모음조하고 교차어고 SV형이고 어두에 R음이 오지 않는다. 리을음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옛날부터 한국어하고 그대로 봤을 때 한국어 일본어는 여러 가지로 유사한 어휘도 많고 음성적으로 유사한 말이 있고 그렇죠? 유사한 어휘는 음성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뜻이 같고 음성적으로도 소리가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더 많이 찾아짐으로 해서 일본어, 한국어는 또 유사한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또 계통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로써 또 일본어의 뭐 어원이랄까 일본의 위치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살펴봤습니다.